자, 어제도 시장을 드렸어요. 그렇게 하면서 일본과 호주가 1%의 강세고 미국장의 선물이 0.2%의 강세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. 긍정적으로 해석하십시오. 그리고 시장은 뭐 어마어마한 추세 강화로 연출이 됐고요. 오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. 호주가 뭐 0.55% 강세, 나스닥이 0.45%의 강세, S&P 500 지수가 0.18%의 강세. 근데 뭐 해외 선물 쪽 미국 선물 시간의 선물은 1% 미만은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. 상승이든 하락이든 그렇게 말씀드렸고 호주도 사실상 그렇게 뭐 들여다보는 쪽은 아니죠. 그다음에 이제 니케이 쪽 일본 쪽과 호주 정도 놓고 보는 게 오히려 중하권 놓고 보는 것보다는 좀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요. 일단 니케이 쪽의 흐름이 0.39%의 눌림폭 저점에서부터 0.2% 정도 돌려놓은 수준밖에 되지는 않아요. 국내 증시도 이제 포인트로 보시면 안 돼요. 예전에 뭐 하다못해 작년 그 3월 1439포인트까지 밀렸을 때 그때 14포인트면 1%잖아요. 지금 14포인트 해봐야 0.5%도 안 돼요.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퍼센테이지로 보는 게 맞고요. 지금 0.26%의 강보합 정도 수준이면은 절대 나쁘지 않습니다. 다만 오늘 이제 갭상승 이후에 흐름이 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아쉬움이 남는 거죠. 근데 이제 말 그대로 아쉬움은 아쉬움으로 떨쳐버리시면 돼요. IT 쪽도 DB하이텍 초대박이죠 사실상. DB하이텍 같은 경우에 뭐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도 55,000원에 차익 실현했죠.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서 뭐 5거래일 정도 수준에서 20% 수익이었기 때문에 또 IT 대형주들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를 단행을 했고 또 물량 남아 있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뭐 유지 전략 가져가면서 뭐 윗꼬리의 기준도 잡기도 하고 여러 가지. 근데 이제 추세적인 부분에서 크게 무리수는 없다. 가져가더라도 어차피 시장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본다면. 근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놓고 보실 때 DBI 때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어차피 우리가 이제 비중을 월등하게 실어갈 종목은 아니에요.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외부에서 아 이거 대박 나셨죠라고 얘기를 할 때 가소롭다 생각하셔도 돼요. 왜냐하면 DBI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이제 편입 기준 잡아드릴 때가 20% 최대 30%까지. 근데 이제 주력의 기준이 아닌 말 그대로 이제 추세적인 범위에서의 기준으로. 지금 기준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최근에 거래대금이 뭐 4천억씩 이렇게 터졌어요. 얼마나 좋습니까? 거래대금만 있으면 뭐 단기 매매 다 할 수가 있어요. 단기 매매나 뭐 이런 게. 근데 최근에 조금 이제 주춤거렸던 이유는 지난주 월요일이죠. 지난주 월요일 날 기준에 그러니까 11일 날 기준에 삼성전자가 9% 올라간 이후에 꼬리를 내고 눌렸단 말이에요. 그렇게 되면서 이제 하이닉스도 14만 원에서 눌리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기도 21만 5,500원에서 고점 찍고 눌려 있고 그쪽이 조금 더 자유로워지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9만 원만 넘겨도 자유로워지고 하이닉스가 13만 5천 원만 넘겨도 자유로워지고 삼성전기가 21만 원 또 공방 그 위쪽에서 흐름을 가져가도 자유로워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또 스윙 단기 공략주 들여다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. 얼마든지. 예? 그렇게 해서 뭐 동진세미캠은 뭐 안 그런가요? 시가총액 얘도 1조 8천억인데 얘도 3조짜리고. 그러니까 뭐 크게 차이도 안 나요.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그 의약품 쪽에서도 시가총액 뭐 10조, 20조짜리 하다못해 셀트리온까지도 우리가 매매 전략을 다 잡은 것처럼 일단은 DB하이텍도 얼마든지 어느 가격에서든지 얘만 빠진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잖아. IT 우리 대장주 다 가려면 IT 대장주가 가는데 얘만 폭락이 와요. 눌림목은 나올 수 있어도 그러진 않잖아. 그러면 더 높은 가격에서도 기준점 잡아서 대처할 수는 있습니다.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뭐 추세적으로 보겠다는 가져가시는데 다만 비중을 너무 많이 가져가시면 예전에 이제 겪어보신 것처럼 중간 조정이 나올 때 변동성이 이제 커지죠. 또 우리 HMM 놓고 볼 때처럼 어떤 종목이든 이제 그 주도주 기준에서는 시장을 견인했던 종목군들 기준에서는 고점 대비해서 20%씩 미끄러져 내려오는 케이스가 거의 없다. 그렇게 되면 시장 지수가 20% 이상 깨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면 HMM이나 이런 쪽의 경우에는 그 변동성 자체의 기준이 크죠. 아무래도 이번에도 뭐 17,000원 찍고 밀려 내려온 폭이 이제 뭐 한 20% 이상 되지 않았나요? 20% 수준. 그래서 DB하이텍도 이제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런 폭도 나올 수 있습니다. 물론 위로 가면 뭐 상한가라고 안 나오겠어요? 기아차도
어? 또 현대모비스가 시가총액 12일 때 상한가 나오는 그런 장세에서 그래서 DB하이텍은 하여간에 뭐 가지고 계신 분들 단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면 고점 대비 오늘 기준에서도 3% 그리고 나 이거 단타 매매 가져가면 안 될까요? 하시면 기준거래량만 설정하면 되죠. 기준거래량 어제 기준에 우리가 DB하이텍을 어제 올려드렸어요. 사실은 01월 18일 해가지고 DB하이텍이 어제 19일이죠. 어제 기준에 500만 주 올려드렸잖아. DB하이텍 500만 주. 그렇게 해서 500만 주 넘기면 됩니다 했는데 거래량이 개장 초부터 터졌으니까 이렇게 움직였겠죠. 그죠? 그럼 뭐 개별 매매 되신단 말이에요. 거기다가 우리가 자동차주에서 좀 여유가 있었다면은 당연히 또 매매 사인을 낼 수도 있었던 그런 기준이 되니까. 그래서 그 정도에서 차분히 놓고 보시면 뭐 무난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자동차주들에 대한 그 설명을 같이 또 드릴 텐데 오늘 기준에서 이제 어차피 우리는 이제 현대 위아는 2019년도 기준에서 좀 들여다봤었고 2020년도 초반까지도 그 이후에는 이제 보질 않는단 말이에요. 근데 예를 들어서 현대 위아를 제외하고 난 그 만도, 모비스, 현대차 기준이라면은 기아차 빼고는 하루 나올 수 있는 등락범이에요. 아쉽더라도 어제 시간에서 이렇게 폭등 랠리가 나왔던 부분.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? 우리가 1월 8일 날 차익 실현했던 그 차익 실현의 명분이 뭡니까? 이거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입니다. 펀더멘탈을 기준으로 잡았을 때 우리는 실적 개선폭으로 매집을 해왔고 우리도 매수를 해왔고 30% 비중을 꽉 채워왔었는데 근데 결론적으로 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뭐 뉴스 쪼가리 하나에 아니 땡 굴뚝에 연기 나냐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그게 이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. 소문에 뭐 주가가 시가총액 10위짜리가 상한가가 나? 그러니까 그 변동성이 기다려왔던 변동성이라는 거죠. 이슈 하나에 빵 건드려준 거죠. 예를 들어 삼성전기, 애플 쪽에 그럼 전장 사업에 삼성전기에 MLCC도 들어가 뭐 어떤 내용 하나 뻥 나오면은 쟤는 상한가 안 가겠냐고. 그런데 이제 그 변동성이 크고 오버슈팅이 나오는 자락이니까 그렇다면 정리. 그러고 나서 또 적절하게 밀려줘서 월요일부터 재편입. 월화수 재편입 하고의 기준이란 말이에요. 그럼 이제 오늘 기준에서 놓고 볼 때 기아차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했던 거죠. 사실은 여기서 어찌됐건 19% 찍고 밀려 내려올 때 뭐 마지노선의 기준에서는 그러면 5%. 그러면은 그게 이제 95,000원 정도 되겠죠. 그러면 시초가 이탈되는 가격. 혹은 뭐 3% 이렇게 해서 전량 차익 실현하고 뭐 현대차도 뭐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조금 더 여유로움이 재편입의 여유로움도 생길 수 있고 했을 텐데 결과론적으로 이제 밀려 내려오니까 이제 그 기준이 설정이 되는 거고요. 그리고 누가 뭐래도 어찌됐건 뭐 기아차의 아쉬움, 고점 대비 차익 실현을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움. 근데 나머지는 현대차는 3% 갭 상승에 6% 고점 찍고 순간적인 변동성에 미끄러졌다 그러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변동폭이죠. 하다못해 뭐 LG전자도 오늘 9% 올라갔다 눌림이니까. 하다못해 삼성전자가 갭상승 2%에서 눌림목이니까. 그럼 이걸 다 잘라내야 되겠네. 뭐. 다 잘라냈다가 2% 밀리면 사야지. 예? 현대차 다 잘라냈다가 차익 실현 다 했다가 밑에서 또 사야지. 근데 주력이니까 그렇게 가지 말자라는 거예요. 차익 실현하신 분들은 재편입 하면 되는 거고. 그리고 조금 전에도 이제 26만 4천 원에 4차 편입을 들어간 이유 20% 채웁니다라고 들어간 이유는 그래 고점에서 기아차 밀려 내려오고 현대차 고점에서 밀려 내려오고 그 삼성전자도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보니까 삼성전자도 어때요? 미끄러져 내려와서 봤더니 보합권 약보합권 수준이다. 그러면 전일 대비해서를 기준을 잡는다는 거예요. 오늘 정점을 찍고 내려왔다 그 기준을 보는 게 아니라 전일 대비해서 미국장도 선물이 강세고 니케이 어제 급등 나온 이후에 눌림폭 요 정도면 뭐 부담 없고 나쁘지 않은데 야 그럼 어제까지 현대차 어떤 맥락에서든 편입을 했고 어제 급등 나오니까 좋았는데 시간에서 또 이슈 때문에 또 시간에 막 폭등 나왔어. 근데 아쉽게 오늘은 1월 8일이랑 똑같이 학습 효과야 그냥 아직까지는 뭐 추진 중인데 확정된 거 없습니다. 공식 몰랐어 그거 나올지? 예? 그잖아요. 결론적으로는 전일 종가 대비해서 흐름이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
아 기아차 9만 원 바닥 찍고라기보다는 뭐 명목 가격에서 방어력을 주고 아 돌렸네 9만 3천 원 정도면은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이라면 그럼 9만 3천 원에 들어와서 9만 원 이탈되면 나 손절할래. 저점 낮췄으니까. 혹은 나 분할 매수해서 한 번 더 들어가지 뭐. 충분히 가격적으로 메리트 나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기아차만 빼고 나머지 현대차, 모비스, 만도를 보시면 어차피 우리는 4개 종목에서의 기준을 잡으니까 기아차 빼고 나머지를 보시면 쉽게 나올 수 있는 변동성의 기준이었다. 그러니까 미련이나 이런 부분을 갖지 말고 전거래일에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가 어떠냐. 약보합이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강보합이어서 살 수도 있는 거고 오늘 오전 고점 시초가를 넘겨서 살 수 있고 오늘 오전 고점을 넘겨서 살 수도 있는 거고 그죠? 10% 올라간다고 못 따라붙나? 어제 기아차 얼마까지 따라붙었어요? 7만 9천 원까지 따라붙었어요. 어제 7만 9천 원이면 그게 한 10% 되지 않나요? 어떻게 되지? 7만 9천 원 한번 볼까요? 그러네. 7만 9천 원이면 10%죠. 10%에 못 따라붙어? 지금 기아차 10%인데 이거 못 따라붙어요? 그잖아요. 어제 우리가 3차 매수가 7만 9천 원이라고. 원래는 7만 원, 그 다음에 7만 2,500원, 그 다음 7만 5천 원 이렇게 세 차례인데 현대차부터 들어가는 바람에 7만 원, 7만 5천 원, 또 7만 8천 원인데 또 문자가 또 한 템포 늦어져서 7만 9천 원.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 들으신 분들은 7만 원, 7만 2,500원, 7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문자대로 하신 분들은 7만 원, 7만 5천 원, 7만 9천 원이 될 수도 있어요. 오늘 기준에 차익 실현하신 분도 계실 거고 차익 실현 못했어. 비중 어떻게 할까요? 그럼 고민 좀 해봅시다. 오케이 좋아. 그럼 9만 3천 원 편입. 추가 편입 20% 채우시죠 뭐. 평균 단가 나쁘지 않고 현대차 평균 단가 지금 오늘 우리 그 26만 4천 원까지 편입해서 평균 단가 얼마예요? 25만 1,600원이었죠. 아까 계산해 보니까. 뭐 4% 수익 났는데 왜? 요 정도로 방어막을 치고 있다면 애플이 아무것도 아니었어? 아직도 확정된 거 없어? 근데 안 밀리잖아. 전일 대비해서. 그럼 더 가겠다는 거네. 시장만 멀쩡하면. 그럼 시장은 누가 끌어줘요? 지들이 끌기도 하고 IT가 끌기도 하고. 대체 뭐 이렇게 어려워. 편입. 아시겠죠? 그렇게 하고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다른 종목군들 뭐 너무 버거운 한국전력 뭐 두산중공업 삼성중공업 넷마블 다 있어요. 현금 비중 없다. 이동. KB금융은 유지. 평균 단가잖아. 시장 대비 수익이 안 나는 걸 뿐이지. 나머지는 손실이죠. 현금 여력이 없어. 이거 지금 뭐 기아차도 사고 싶고 우리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도 사고 싶은데 편입 여력이 없어. 돈이 없어. 이동. 돈 있고요. 주력주도 있고요. 나 얘 손절하기는 싫어요. 가져가셔도 상관없어요. 미코 같은 종목, 서울 바이오시스 같은 종목 아예 못 움직일 것 같은데 시장에 올라가니까 결국은 올라오죠. 의약품 쪽의 비이성적인 종목이나 신규 상장 테마 종목의 공모가 대비해서 그냥 어마어마하게 올라와 있는 종목, 그런 종목을 밑도 끝도 없이 붙들고 하는 거, 그건 안 되죠. 그렇지만은 펀더멘털이 되는 쪽은 무리가 없습니다. 네. 그렇게 해서 기준 잡으시고요. 그리고 야간에 이제 야간 방송 때 가입하신 분들은 가끔씩 이벤트 가격 설정을 해드리니까 야간 무방 참여하셔서 그때 기준에 이벤트 가격이라고 해봐야 이제 뭐 직전 가격이 되는데, 그렇게 하고 제가 볼 땐 이달 말이나 2월 늦어도 2월 초중순에 아무래도 이제 그 삼성전자의 10만 원 돌파 기준 범위, 10만 원 돌파의 기준 된다면 13,000원이 15% 정도뿐이 안 돼요. 그래서 삼성전자가 15%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이제 시장 지수 자체가 아무래도 3,500 정도 올라올 수 있는 기준이 되죠. 그러니까 이달 말이나 2월 초중순 정도, 그 정도 놓여지게 되면 그때 이제 IR도 형성돼 있고 전망치가 이제 나오는 기점이 되니까, 그렇게 된다면 가격은 지금 막 계산하기 어렵죠. 363만 원이면 올려버릴 것도 상관없어요. 뭐 가입을 안 하셔도 상관없으니까 올릴 겁니다. 올려서 삼성전자 이제 10만 전자 오게 되면은
그 기준에 대처를 하고요. LG화학은 이제 계속 같은 자락에서 그 비중을 채울 수는 없고 이제 신규 편입자들의 비중을 이제 설정해야 되는 기준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기준점을 IT에서 아까 말씀드린 가격보다 좀 더 올라와서 뭐 삼성전자의 9만 원 위쪽, 하이닉스의 13만 5천 원 위쪽, 삼성전기의 21만 원 위쪽. 그러면 이제 기본 수익이 다 계좌 수익이 발생돼 있는 상황이 되고 또 자동차주들 지금 현재 수익 기준에 차익 실현을 하시고 재편을 가신 분도 계시고 그대로 유지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 상태에서 이제 요 템포를 한 번 더 오늘 이렇게 끝나고 혹은 오늘 더 상승폭을 높여놓고 내일 추세 범위로 가고 다음 주에 한 번 더 움직여주면 그리고 다음 주까지도 아니고 이 정도만 돼도 내일 기준에서는 또 LG와 그 기준 거래량이 수반되든 했을 경우에 비중을 계속 늘릴 수는 없습니다. 같은 자리에서는 우리 지금 LG화학도 15%죠. 세 번 들어갔잖아요. 세 번. 103만 원, 100만 원, 97만 원. 그렇게 해서 평균 100만 원. 무조건 들어갈 수는 없고 나머지 주력에서 이제 여유로움이 좀 발생될 때 그때 신규 편입 기준의 설정 또 추가 편입할 만큼의 변동이 나오면 또 추가 편입의 기준 뭐 이렇게 대처를 하면 무리는 없겠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는 뭐 이 업종 저 업종 다 보실 필요 없어요.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여드려요. 이걸 봐야 맨날 똑같은 거 봐야 자신감이 생기지. 그리고 아 그렇구나를 알지. 근데 이렇게 보여드려도 장 깨질 때는 말짱 도루묵이라니까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. 결론적으로 딴 거 없어요. 코스피, 대형주, 그죠? 중형주, 소형주는 묻지마 투자가 나올 때 어떤 거 투신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기 시작할 때, 그죠? 그리고 음식료, 섬유유보 얘네들은 뭐예요? 대바닥에서 돌려지는 흐름이란 말이야. 이 중에 이제 한두 개 업종이 대바닥에서 좀 세게 올라오는 업종이 있어. 근데 종이목재 이런 게 시가총액 비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. 대형주 자체가 없어요, 이런 데는.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쪽에 저렇게 한번 빵 치고 올라오는 거 저거 먹으려다가 죽는 거예요. 지금 시장이 3월 저점 대비해서 100% 이상 올랐죠. 116%, 120% 올랐단 말이에요. 얘 지금 94%인데 뭐. 그러니까 이런 거를 결국은 이런 데서 현혹되는 거예요. 이런 데서 11월 달에 저 변동성에서 와 대바닥 주 사가지고 대박 났어요.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대박도 아니고 여전히 시장보다 약하고 이런 걸 사야 되는 거예요. 이런 걸. 그냥 바닥 대비 그냥 올라왔어요. 156% 올라왔어요가 아니라 앞전 고점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낼 수 있는 업종. 근데 그게 실적이 뒷받침된 거. 의약품은요. 실적이 뒷받침이 안 됐잖아. 이렇게 진짜 막 말 그대로 초점 박살이 날 수 있잖아요. 개박살 날 수 있잖아. 이게 고점 대비 40% 셀트리온 헬스케어 시가총액 1위짜리가 70% 이상 75% 밀린 그 시장의 흐름이. 시장은 멀쩡했어요. 이때 폭락 안 나왔어. 그죠? 나머지 비금속 광물 시가총액 대부분 다 뭐 1,000억 미만짜리들 많고 시가총액 비중이 0.2%인가요? 이제 막 고점 넘기는데 요런 데 이제 불나방처럼 따라붙게 된다고. 상승률도 어마어마한 것도 아니에요, 이게. 그래서 바닥 종목은 이제 돌리는데도 바닥이란 말이에요, 여전히. 저걸 보고 대바닥주 수익 내야지 이랬다가 죽는 거예요. 대바닥주 수익 내야지 이러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 이렇게 시세가 나오는 쪽에서 시세를 잡아가야 돼. 얘네가 깨지지 않는 한 시장은 절대 안 깨져요. 근데 얘네가 말 그대로 아까 보신 의약품처럼 고점 대비 40% 70% 밀리는 그런 종목이냐고. 밀릴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잖아요. 실적을 바탕으로 뭐 개인들이 사서 올렸어?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. 외국인 기관의 포지션이 얼만데 그들의 손바뀜에 의해서 가는 거지. 개인들이 쳐 올렸다고 올라가나? 외국인들이 56%를 갖고 있는데 개인들이 1% 샀다고 올라가요? 아이고. 의료정리 이런 거. 황금 대바닥주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. 운수장비 이제 자동차 몇 년 만이요? 7년 만인데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죠. 나머지 안 돼요. 거래대금이 얘네들처럼 눈에 확 띄어야지. 얘네들처럼 눈에 확 띄어야지. 없잖아. 거래대금이 다 비슷비슷한 수준에서의 흐름이잖아요. 운수창고는 뭐예요? HMM 적절하게 다 먹었고. 자, 서비스 업종 거래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면서 기준이죠. 여기서 앞전 고점에 거래대금 못 넘기고 있잖아. 아주 단순해요. 펀드멘탈 본 다음에는 거래대금이 있느냐의 기준이야. 금융업은 뭐예요? 지주사입니다. 지주사. 나머지는 거래대금이 있느냐? 거래대금 있죠 여기.
여기 허벌나죠. 어? 여기도 이제 실려 있는데 추세적으로 앞전에 거래대금 다 넘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하지. 이쪽도 비금속 광물 아까 얘기했잖아요. 시가총액 0.23. 의약품 이번 달도 중요하고 거래대금 터지면서 운봉이면 죽는 거고. 화학 거래대금 터지고 있죠. 얘도 더 가려면 이제 거래대금 더 넣어야 되는데 월봉 기준에 지금 거래대금 다 실려 있죠. 그러니까 12월엔 못 갔는데 12월까지 기준에서는 거래대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. 시장 수익률입니다. 이렇게 한 거예요. 시장 수익률입니다. 거래대금 죽고 있으니까. 그리고 실질 시장 수익률도 안 나왔고 그게 한 방에 간 거지. LG화학 갑자기 다시 추가 폭등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하나솔루션 롯데케미칼 롯데정밀화학 52주 신고가 랠리. 그러니까 그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한 거지 2차 전지래요. 2차 전지 같은 소리. 2차 전지 LG화학이 2차 전지 한 지가 2000년 초반부터 했는데 미국 공장 기공식 때 오바마 대통령이 오랬잖아요. 현직 대통령이 난리 났었지 그때. 아시겠죠? 그래서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. 따라만 오시면 저 좋은 수익들 다 잡아먹는 거야. 행복하게.